선전포고 없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먼저 청일전쟁의 서막을 간단히 살펴보자. 청나라 해군 제독 정여창은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서울의 청나라 상인을 보호한다는 출병구실을 만들었고, 육군사령관 섭지초는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아산 둔포에 상륙했다. 또 청나라 육군의 한 부대는 전선과는 멀리 떨어진 평양으로 진출해 일본군의 북상 통로를 막으려 했다. 한눈에도 이런 군사 배치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작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출병할 때 이홍장은 한성에서 몸조심할 것이며 일본인과 경솔하게 전단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를 보아도 일본과의 충돌은 예상했지만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었던 듯하다. 청나라군은 일본군이 서울에서 횡행할 때도 이홍장의 당부 탓인지 그저 멀리서 멀거니 구경만 하고 개입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일본군 8천여 명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전투 개시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혼성 여단은 히로시마 대본영의 연이은 지시를 받으면서 인천항과 서울을 횡행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는 서울을 빈틈없이 장악했다. 작전대로 서울, 부산, 인천, 청주를 연결하는 전신망도 확보했다. 이제 마지막 목표, 청나라군과의 대결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부터는 청일전쟁의 진행 과정을 알아보자. 1894년 6월 23일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군 연합함대가 오전 11시에 어뢰정을 발사해 예의주시하던 청나라의 북양함대를 기습 공격했다. 이 기습작전을 두고 중국 사람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해적들이 자행하는 짓과 같다고 표현했다. 일본군의 이런 기습 공격 작전은 자주 사용되었다. 정여창이 지휘하는 함대는 모두 7척이었다. 이 병력 중 일부는 먼저 무기, 장비, 마필, 군량 등을 아산만에 상륙시키고 대기하고 있었다. 간간히 일본 함정에서 위협하는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일본 선발대는 두 패로 나뉘어 아산만 가운데 풍도에 이르렀다. 아산만에 상륙하려면 꼭 이 섬을 거쳐야 했다. 이 섬의 북쪽은 수심이 깊어 군함이 정박할 수 있었다. 당시 풍도 언저리에 일본군은 군함 3척에 1000여 명, 청나라군은 군함 2척에 3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한동안 서로 대포와 어뢰를 쏘아댔지만 청나라군이 밀렸다. 청나라 군함 제원호는 침몰을 겨우 면했지만 사망 30명, 부상 27명의 피해를 입자 100km도 모자라 그 밑에 일본 해군기를 내걸고 본토의 웨이하이 기지로 도망쳤다. 광을호도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채 웨이하이로 도망쳐왔다. 전투를 벌인 지 사흘 만에 풍도 해전은 끝났다. 두 군함이 침몰되지 않고 돌아간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다. 그때 수송선인 조강호와 고승호가 뒤늦게 나타났다. 일본 군함이 조강호를 추격하자 조강호는 청나라 해군기인 용기를 내려 전투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그런데도 일본 군함이 계속 조강호를 추격하자 조강호는 다시 백기 밑에 일본 국기마저 내걸면서 투항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6월 26일 이른 새벽 조강호는 항복해 승선원 83명이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때 배 안에 실려있는 20만 량의 은괴, 대포 20문, 보병이 쓰는 보창 3000개, 대량의 화약 등이 모조리 일본군의 전리품이 되었다. 또 다른 수송선 고승호는 영국에서 빌린 배였다. 이 배에는 군병 1116명이 타고 있었고 영국인 선장과 독일인 퇴역 군관, 필리핀인 선원도 타고 있었다. 고승호는 대포 14문 등 많은 무기와 탄약을 싣고 아산만에 주둔하는 청나라군에 공급하려 접근했다가 제원호가 백기와 일본 해군기를 달고 북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때 일본 군함 낭속함이 다가와 그 자리에서 정지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고승호는 영국 국적의 배임을 알렸다. 낭속함에서 작은 보트를 띄워 접근해와 퇴거를 거듭 주장하자 청나라군 책임자는 우리는 한 배에 타 생사를 같이 하므로 일병의 모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며 맞섰다. 영국인 선장은
저항해도 소용없다. 포탄 한 방이면 배가 침몰한다 라고 했으나 청나라군은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한번 싸워볼 것이다 라고 외쳤다. 다시 일본군이 항복을 권유했으나 듣지 않았다. 교섭을 벌인 지 3시간쯤 지나 일본군은 유럽 사람들은 곧바로 배를 떠나라 하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낭속함이 발사한 어뢰가 고승호의 명중에 침몰하기 시작하자 일본군은 배에 올라 마구잡이로 사살했다. 배가 침몰하자 일본군은 보트를 동원해 영국인 선장을 구출했고 멀리 떨어져서 이를 바라보던 프랑스, 독일, 영국 군함도 구출에 나섰으나 청나라군 871명은 바다에 수장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천 앞바다의 북양함대는 그림자조차 사라졌다. 다음은 육지에서 벌어진 성환 전투를 살펴보자. 일본군 혼성 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는 경복궁을 점령하던 날 일본 대본영으로부터 아산만에 상륙한 청나라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전보로 받았다. 이틀 뒤 그는 주력 부대인 혼성여단 병력을 이끌고 용산을 출발했다. 이어 보병연대와 포병, 공병, 치중병, 위생병 등이 합류했다. 모두 4천여 명이었다. 조선 사람들이 개화 정권의 당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부름꾼, 음식물, 말 등의 동원을 거절해 일본군은 보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에 오시마 요시마사는 비상수단을 썼다. 조선군 20여 명과 경찰 20여 명을 강제로 선발해 서울 근교의 길목인 용산, 노량진, 동작진 등 한강의 요로와 동대문 등지의 길에 있는 마소를 강제로 빼앗아 군수용으로 충당했다. 출동 당일 그들은 수원과 과천에서 유숙했다. 이튿날 대대장인 육군 소좌 구시 마사츠나가 자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애써 모아놓은 마부와 말이 출전을 앞두고 모두 도망갔는데 그는 이를 채우기 위해 백방으로 힘썼으나 충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국의 말과 마부들이 도망쳐 급양대는 이날 양력 7월 26일 점심밥에 충당할 흰쌀이 모자라 밥을 짓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보병대대와 보병 제1연대, 제2대대의 휴대미 절반을 급양대와 나누어 간신히 점심밥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힘을 다해 집합시킨 말과 마부가 또 까딱하면 도망치려 했고 결국 보병 제21연대 제3대대에 속한 말과 마부가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마침내 다음날 출발의 지장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대대장 고시 마사치나가 27일 차결하기에 이르렀다. 메이지 27-28년 제한고심록과 일청전사 초안. 이런 일은 이 부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도 강제 동원된 조선의 일꾼들은 기회를 엿보아 도망쳤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이 벌이는 전쟁에 동원되어 개죽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지만 외놈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도 작용했던 것이다. 이 장교의 자살은 일본 무사의 전통이요 군인 정신이었다. 이런 일본군의 섬뜩한 전통은 결국 군국주의 침략의 바탕이 되었다. 일본군은 소사장터, 청나라군은 성환역 앞에 주둔해 있었는데 25리에 가까운 거리였다. 전투병력의 경우 일본군은 4천여 명, 청나라군은 2천여 명이었지만 무기와 장비로는 일본군이 월등히 앞서 있었다. 6월 27일 양력 7월 29일 0시 일본군은 안성나루를 건너 선제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름철 장마에 냇물이 불어나 목까지 물이 찼고 바닥에는 지늘기 질척이었다. 결국 냇물을 건너는 도중 수십 명이 빠져 죽었다. 게다가 내복해 있던 청나라군은 일본군이 냇물 중간쯤에 이르자 공격을 퍼부어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청나라군 주력 부대는 성환역 언저리 월봉산 동쪽에 보루를 쌓고 응전했다. 그날 새벽 4시에 일본군은 총공격에 나섰다. 일본군은 청나라군 진지를 향해 대포를 잇따라 쏘아 보루를 부수었다. 일본군은 보루를 하나씩 점령했다. 새벽 하늘에 포연이 자욱했고 포성과 함성이 울렸으며 핏물이 내를 이루었다. 섭사성이 거느린 청나라군은 많은 전사자를 남기고 남쪽 천안으로 패주해 그곳에서 대기하던 섭지초와 합류했다. 이 전투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자. 일본군의 피해는 전사자 37명,
부상자 50명이었고 청나라군의 피해는 전사자 100여 명, 전투에 나서지 않고 아산 군영을 지키던 군사와 후퇴하면서 역질로 죽은 군사 200여 명이었다. 또 청나라군은 대포, 탄약, 식량 등을 버리고 도주했고 아산에 비축해둔 군수품도 약탈당했다. 승리한 일본군은 아산을 거쳐 용산기지로 돌아왔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그들이 귀환할 때 교회에 개선문을 만들어 영접했고 조선 군사들이 주화구를 였다. 청나라 해군의 상징인 용기 등의 전리품도 전시했다. 패전한 청나라군은 일본군과 달리 사기와 기강이 말이 아니었다. 그 전에 청나라는 열강의 신무기 앞에 패배한 굴욕을 만회하고자 해군력을 기울이려고 국민 모금을 벌여 막대한 군비를 거두었다. 하지만 서태후는 이 돈을 빼돌려 자신의 생일 기념으로 화려한 이화원을 지어 국민의 원성을 샀다. 이 홍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북양 대신의 자격으로 군함을 축조하는 등 안간힘을 쏟아 겨우 북양 함대를 편성했다. 하지만 해군은 부패했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주로 쫓겨간 청나라군은 충청감영의 협력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개화 정권의 지시를 받은 관리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섭사성 등 두 장수는 평양으로 후퇴해 반격하기로 합의하고 패잔병을 이끌고 한강을 넘어 평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은 올라오는 도중 지방 관하로부터 마소, 숙소,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겨우 행군할 수 있었다. 수령들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실에 분노해 그나마 청나라군에게 호의를 보였던 것이다. 7월 21일, 양력 8월 21일 무렵 그들은 평양에 이르렀다. 청나라군의 주력 부대가 북쪽으로 떠난 뒤 남은 패잔병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수십 명, 수백 명씩 떼지어 때로는 옷을 갈아입고 상인 행세를 하거나 때로는 도둑이나 거지로 전락했다. 그들은 조선의 관가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미 친일 개화 정권의 하수인이 된 조선 관리들은 그들을 냉대했다. 그들은 공주 가명의 구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뒤 부여 태안 등지를 유랑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일부는 동학농민군에 편입되어 함께 전투에 나서기도 했고 남은 무기를 동학농민군에게 건네주기도 했다.